1차원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차원 운동은 직선의 형태의 운동이니까 벡터로 표현하면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그 반대쪽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수평의 운동에서 동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서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수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을 플러스라 한다면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북쪽을 플러스라고 놓으면 남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위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고 변이는 이러한 위치의 변화를 변이라고 합니다. 델타 S로 표현하고요. 속도는 이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본 것이고요. 가속도는 이러한 속도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본 겁니다.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으로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 합니다. 세 개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위치 속도 그래프에서 예,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고 속도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 가속도에서는 가속도가 없는 운동이 등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게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줄어든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 합니다. 이것도 세 개의 그래프로 살펴보면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그 그래프에서는 이와 같이 세 개의 그래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등가속도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델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VT 그래프에서 처음의 속도를 V0로 하고 걸린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나중 속도 V는 V0 플러스 AT 이 두 식에서 t를 소거하면 v0 v0 제곱은 2a 델타 s 형태로 나타나집니다. 평균 속도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은 변이와 이동 거리를 비교 한번 해보죠. 변이는 벡터이고요. 이동 거리는 스칼라입니다.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s로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놓은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점에서부터 이와 같이 표시했을 때 처음 위치를 나중 위치를 이곳으로 표현하자면 처음 위치와 나중의 직선거리를 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처럼 3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좌표를 그대로 써서 위시방으로 바꿔본다면 처음과 나중 위치를 바꿔서 본다면 역시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부터 나중 위치까지 직선거리를 말하는 건데 이걸 실질적으로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실제 빠르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방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원 운동에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서로 같다고 했을 때 변이는 없는 거겠지만 이동거리는 실제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2파이 R에 해당될 겁니다.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운동이 있다고 할 때 TI 시간에 SI가 만큼 움직였고 그 다음에 TF일 때 SF만큼 움직였다고 했을 때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별위를 구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결국엔 이 두 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아주 짧아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TI와 TF의 간격이 아주 좁아졌을 때 이때를 순간 속도로 볼 수가 있는데 TI 쪽으로 계속 수렴하는 이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결국에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곳에서의 순간 속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속도와 속력을 비교해 보죠. 속도는 벡터이고요. 속력은 스칼라입니다. 속도는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구할 수가 있고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본 겁니다. 굳이 이걸 비교 설명하자면 속도는 어떤 물체가 특정한 목적지까지 얼마나 빠르게 왔느냐를 보는 거라고 한다면
속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물체의 실질적인 빠르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를 보는 것으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속도인 것처럼 여기서 TI에서부터 TF의 시간 동안 VI에서 VF까지 속도가 변했다고 했을 때 이 두 시간에서의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가속도고 어느 한 시간의 접선 가속도가 순간 가속도가 됩니다.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물체의 빠르기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변했냐를 보는 것이지만 이것은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에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방향과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의 방향대로 가속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물체의 속도 방향과는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속도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속력이 감소하는 경우라 한다면 속력의 반대 방향이 속도의 반대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 되는 거죠. 이제는 등속도 운동일 때 세 개의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과 위치 그래프, 시간과 속도 그래프,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시간과 위치 그래프는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 속도 그래프는 일정한 것, 가속도는 없는 것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입니다. 여기서 속도가 일정함을 알 수가 있죠.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기울기가 없죠. 가속도가 없는 겁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위치 변화입니다. 또한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속도 변화입니다. 면적이 없으므로 속도 변화가 없는 것이 되겠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도 세 개의 그래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간 위치 그래프는 점점 어, 위치가 증가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시간 속도에서는 속도가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시간 가속도에서는 가속도가 일정한 형태로 나타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 순간의 순간 속도에 해당됩니다. 세 순간의 속도를 봤더니 점점 기울기가 증가하는 형태네요. 다시 말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는 말은 결국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그러므로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가 되겠네요. 여기서의 면적은 위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위치 변화를 살펴보면 이 안에 면적을 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어, 일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등가속도식이 나오겠네요. 시간 가속도의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속도의 변화를 봤더니 일식과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식이라고 해도 잘못 썼네요. 자, 일식에서 V는 V0 플러스 AT로, 이식에서 델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의 형태가 나타나고요. 이 두 식에서 T를 소거하게 되면 세 번째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등가속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접근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어, 상수값이 나오는데 이 상수값은 초기 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분의 형태로 살펴봐도 예, 우리는 등하속도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